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분석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끝난다라는 관측하고 국내 정치에 대한 불안정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국방비 지출 줄인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방산주가 급락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3%, LIG 넥스원 36%, 현대로템 34%, 이렇게 공통적으로 30% 넘는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는 시장이 표면적 이슈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라는 걸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쟁이 끝난다고 군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 NO라고 생각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기업의 급락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BM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석글에서 BM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 요약하자면은 주로 지상방산, 탱크나 대포나 아니면 전투기를 방어하는 대포, 아니면 포탄 이런 무기들 매출 비중이 높고 이익률이 높은 수출 상품으로는 K9 자주포, 천무,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수출 상품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8년까지 증익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3년 수출이 1조 정도 되는데 28년 수출이 4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수출 같은 경우에는 또 내수에는 이제 수익성 규제가 있는데 그런 규제로부터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28년까지 증익이 굉장히 가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K9 자주포나 레드백 장갑차 아니면 K239 다연장 로켓 같은 기대 수주 목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조선산업처럼 공급자 우위로 수익성 높은 그런 계약 위주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장 내러티브인데요. 사실 종전이 되더라도 성장 내러티브에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이 이미 일어나게 된다면은 전쟁이 끝난다고 국방비가 이전 수준을 회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 여기 그 5개년 평균으로 했을 때 전에는 2.5%였는데 이제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확 늘어났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3.5%로 1%포인트나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죠. 여기 평균이 2.6%인데 여기서는 평균이 6.2%로 3.6%포인트나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휴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전쟁기보다도 더 높은 참전국 GDP 대비 국방비 지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종전되지 못하고 휴전으로 끝났다라는 게 국방비 수준이 유지된 이유였는데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하고 비슷하게 완전 종식보다는 휴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역적인 그리고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 유럽이 방위비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안보 무임승차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트럼프가 취임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방위비 목표치를 GDP의 3%로 지금 현재는 2%인데 이걸 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러한 그 방법으로는 주요국의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그 다음에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완화 용도로 마련한 결속기금이라는 게 있대요. 이 기금을 방위산업에 쓸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등장, 취임은 유럽 방위비 지출 비중을 높일 거고 이는 세계 방산 매출 성장률을 높일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측면에서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지금 탄핵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본질적으로 G2G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구매국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구매를 연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주 기대 목록의 대부분은 이미 정부 개입 필요성이 적은 단계로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협상 주체가 기업 구매국까지 진행된 그런 단계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세일즈가 지금 현재의 수출 잔고를 확보하는 데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출 잔고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21년에서 22년에 계약이 체결된 물량인데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시절에 체결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방산산업 세일즈 외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해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경쟁력이 분단 상황에 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들 위주로 방위비 삭감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복지 지출 늘려라, 경제에 투자해라 이런 요구가 많아왔고 그래서 공급망 증설을 위해서는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캐파 확대가 필요한데 모든 기업들이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수요 불확실성 앞으로 이제 정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수요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증산을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캐파 확대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렇게 티어가 많이 나눠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이 증산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훈련 지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전쟁 억지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국방 중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높여나간다 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방산 밸류 체인이 수출을 꼭 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방산에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이런 그 증산에 유연하게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50%에 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방산 기술을 이전을 해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방산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미 유럽하고 미국이들하고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같은 모든 대륙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싼 가격에 증산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성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분석글에서 본 것처럼 수요 급증 추세에서 무기 시장의 초과 수요인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가격 설정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방위비 상향이나 아니면 분쟁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국제 질서가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기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직원 채용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비용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본 배치 측면에서는 방산사업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집중도를 높여온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 하나 방산을 22년, 23년에 인수하고 그 다음에 22년에는 하나 파워 시스템을 매각했고 24년에는 하나 비전, 하나 정밀기계를 인적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EQ,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24년 EQ의 누적 비중이 유지되면은 군수 장비 부문이 82.1%로 더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되고, 3분기부터는 시큐리티, 그 다음에 산업용 장비 부문이 연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인적 분할을 해주고 집중도를 높여주고, 좋은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본이익률을 높여가는 자본 배치 측면에서 우수한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글에서 제가 좀 우려했던 바는 기대 수익률이 좀 낮다. 그때 당시에는 순이익 컨센서스가 1.1조 원이었고, 그 다음에 멀티플 20을 적용해가지고 22조 정도로 내재 가치가 산정됐는데, 당시 시점이 17.4조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고민된다라고 결론 냈던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26년 지배주주 순이익 컨센서스가 1.23조 원으로 좀 상향 업데이트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멀티플 20을 적용하면은 24.6조 원으로 내재 가치는 상향된 반면에 현재 시총은 14.2조 원으로 기대 수익률이 73.2%로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게다가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이미 수정과 확보된 거에 기반해가지고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지 않은 매출의 근거에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높은 확률로 누릴 수 있는 수익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분석글에서는 터키나 인도, 일본 같은 신흥국의 방산산업 진출 가능성을 우려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국가들은 밸류체인 그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에 대한 레퍼런스 측면에서 쉽게 이제 새로 이 국가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나올 만한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런 국가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 밸류체인은 비교해보면은 이미 강건한 내수, 충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건한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국민적으로 지지하고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커버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